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술주 하면 바로 이분이시죠. 이종욱 테크팀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귀를 더 쫑긋하실 것 같아요. 기술주 관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라고 제목을 잡아주셨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기회죠? 그보다는 지금이 위기인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테크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위기가 가장 치열할 때 기회가 가장 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클수록 뭐랄까 승부사적인 이제 투자자의 마인드로 여기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기회인 이유를 위기이기 때문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잘 주시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수요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에도 수요가 부진했지만 작년 하반기 때 상상했던 올해 상반기보다 지금 현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이제 PC와 모바일도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서버조차 이렇게 수요가 없을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의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기술도 때마침 하드웨어가 좀 정체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해볼까요? 일단은 PC와 모바일 서버, 이것이 이제 반도체의 3대 수요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PC와 모바일은 사실상 이번 타이밍이 조금 하락세의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PC와 모바일을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폰이라든가 이렇게 옛날에 그 새로운 폼팩터 개선이 없으면 1년에 한 3, 4%씩 계속 역성장하는 걸 이제는 좀 감내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2023년의 그 성장률이 사실은 22년이나 그 다음에 24년보다는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할 거 없이 기술 정체 국면에 있죠. 예를 들면 D램에서 지금 현재 가장 선단 기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D1A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2년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쪽으로의 진입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파운드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이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TSMC의 3나노 파운드리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지연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이 가장 중요한 고객인데 심지어 작년에 아이폰은 이제 4나노짜리, 그 다음에 5나노짜리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 양산을 하기조차 할 정도로 TSMC의 기술력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2019년에 발생됐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도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좀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ASML 보시면 중국 비중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정말 이제 무역 분쟁이 없었으면 중국 비중이 과연 14%로 끝났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것마저도 올해는 좀 더 빠질 것 같으니 이런 걱정들이 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마침 ASML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굉장히 평화롭게 생각보다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의 걱정을 지울 정도로 이제 미래가 보이느냐 하면 중국 비중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미국의 치포 동맹도 그 치포 동맹의 의의는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팹리스의 80%, 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의 90%가 이런 4개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황선명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미국은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헤게모니가 높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려는 전략을 앞으로 더 확대할 방향성은 이제 누구나 인지할 만큼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중국도 이제 각종 제재를 하긴 하는데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한테 반도체 그 수입 금지 제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히토류 제재가 사실 중국 쪽에 가장 이제 강력한 카드가 아닐까 저게 이런 주요 생각을 해봅니다. 무기죠.
네, 히토류. 맞습니다. 주요 무기이고요. 보유량도 3분의 1이 넘으니까 좀 높은 데다가 생산량으로만 놓고 보면 당장 줄이면 반도체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 이야기를 줄줄줄 읊으려고 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받는 요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최고 바닥 지점에서 어떻게 업사이클을 쳐다볼 수가 있을까? 이 용기를 어떻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트는 것만 확신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를 사든 뭐 아니면 삼성전기를 사든 소부장을 사든 그때부터는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 뭐 50%냐 100%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모두 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이 반도체 하락 사이클의 기본 개념은 이 세 개의 그 투자 감소, 재고 밀어내기, 가동률 감소 요 세 개가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언제 재고를 정상화할 때까지 버티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캐펙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재고를 어떻게 떨이 판매를 해서라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감산을 하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이제 심지어 삼성전자의 디램조차 감산에 동참하겠다 이런 공시를 냈을 정도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줄기차게 이제 내서 재고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 작업 중에서도 중간에 희망 회로들이 중간중간 돌아요. 지금이 바닥이냐 하면서 올랐다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결국 재고가 정상화되고 나면 오케이 공급단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 하면서 수요를 바라보게 되는 입장입니다. 재고가 정상화되면 수요가 돌까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재고가 정상화되면 수요가 아주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회복해도 이 부품 주문이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고 정상화가 저희가 봐야 될 가장 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20분 발표하러 나왔지만 딱 재고 정상화 타이밍이 언제지만 보자. 요 한 문장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반도체 레퍼런스니까 한번 지켜볼까요? 지금 보면은 1, 2년 쉬었다가 2, 3년 올라갔다를 반복하죠. 근데 가장 최근을 보시면 1년 정도 쉬었어요. 2022년 1월부터 22년 정확히 얘기하면 11월까지 한 11개월 정도로 쉬고 11월에 반등을 했는데 요 반등의 각도가 사실은 이제 다음 사이클로 향해 가는 각도란 말이죠. 요게 이제 이익은 빠지지만 레이팅을 올리면서 주가가 이제 다음 라운드에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점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이 재고와 맞물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자들은 뭐 일일이 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다음 라운드의 시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다운 사이클이 언젠가 넘어가는 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니 TV가 끝났다. 근데 소니 TV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리는 소니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브랜드와 세트 제품은 한 번 떠난 배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잘 안 팔리니까 지금 사두면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잘 팔리겠지가 소니 TV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가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 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다음 분기가 더 나빠질 수가 있고 이미 작년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상반기가 더 나쁘거든요. 근데 이게 다소간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이 2007년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때 전부 다 반영된 거 아니야? 하면서 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음에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을 듀레이션을 높이면서 수익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극복이 안 됐던 순간은 IT 버블밖에 없어요. 이 IT 버블의 그 엄청난 다운턴은 아까 허진우 기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금리 인상이 멈추면서도 수익률이 빠졌던 건 IT 버블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랑 똑같이 그 2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을 일으켰던 순간은 IT 버블밖에 없어요.
그 정도만 아니면 계속 듀레이션을 높여가면서 투자 기간을 늘려가면서 바닥을 잡으면 수익률이 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맞닿은 건데요.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크게 왔다 갔다 심하게 하는 것이 역시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완만하게 흐르는 것이 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늘색이 업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하늘색이 업황이고 그보다 짙은 색이 이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놓고 보시면 최근에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추세가 바뀌었냐면은 이 다운턴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약간만 하고 나면은 금방 업턴이 나와요. 대신에 옛날에는 한 번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면 2배, 이렇게 1년에 2배의 지수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세게 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세게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업턴은 훨씬 더 길고 완만하게 오고 다운턴은 훨씬 더 짧고 굵게 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운턴이 아까 보셨다시피 22년 다운턴 보세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왔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볼 확률이 커진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요 기회를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제 와서 PC와 스마트폰의 수요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2000년 IT 버블 때 직전까지는 PC 수요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 이후에 PC 수요는 레벨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로스를 이제 그 앞 뒤로는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2010년, 11년 정도에 전날 밤에 미리 밤을 새서 아이폰을 사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카운트다운 외치면서 이제 축제 분위기로 아이폰을 사곤 했었거든요. 그게 어느덧 10년 전이고 201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이폰을 그렇게 사지 않는데 그 기간이 벌써 10년이에요. 그래서 다음 아이폰을 사는 러시가 올 때까지 무려 10년을 참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아이폰이 꺾이고 나면 다음 아이폰 시대는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주인공을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으로 대입하면 IT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IT의 사이클은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팀원들끼리도 하는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주인공은 GPT랑 AI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막 이 조그만 글씨들을 이제 켜켜이 뭐 이렇게 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배경이 주인공이에요. 이 배경을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한번 흥하고 나면 한 3년 뒤에 하드웨어가 흥하더라. 그래서 2006년에 소프트웨어가 흥하면 그걸 바탕으로 2009년에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2011년도에 흥했던 AI 모델 바탕으로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반도체 부흥기가 한번 오고 그래서 2017년에서 한 22년까지 한 4, 5년간 왔던 이 초거대 AI의 확장기는 3년을 지나서 대략 22년부터 길게 보면 가장 냉정하게 보면 한 25, 6년 정도에 다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사이클이 만약에 온다면 이 AI가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코스트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냐. 코스트를 줄이는 하드웨어용 AI 반도체, 요게 아마 가장 유력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언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가장 저점에 투자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24년이나 25년에 이게 뜬 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요걸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려면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번에 쏙 들어갔어요. 네, 쏙 들어갔죠. 네, 이 메타버스가 사실은 기대감이 1도 없는데 이 기대감이 1도 없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 이제 투자 아이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의 시작이거든요. 원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은 쪽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뭐 먹을 것이 많았던 잔치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6월 5일 날 애플이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리얼리티 프로라는 이제 AR, VR 제품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2주 전이네요. 2주 전에 언리얼 엔진 새로운 버전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언리얼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애플의 AR 키트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이폰으로 찍어도 이걸 게임 캐릭터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의 가장 왼쪽을 보시면 이제 아이폰으로 찍는 장면이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것처럼 게임 캐릭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하드웨어로도 메타버스의 이제 실제 화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작년을 착각했을 뿐이지 이 메타버스의 방향성이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애플의 완성도에 따라서 이 바닥이 잡히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스와 자율주행차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지난 사이클에서 꿈 중에 하나였지만 유일하게 올해 수요가 남아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조조 장치랑 훨씬 더 강화된 디지털 콕핏으로 인해서 IT의 쓰임새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고객 수가 가장 많다고 유명한 독일의 인피니온이나 일본의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는 좋다. 딴 건 모르겠고 자동차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다음 수요가 아예 상상이 못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수요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게 당연히 PC나 모바일이 아닐 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상 항상 바닥에서 탈출기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언젠데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가장 나쁘게 볼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하는데 그거를 저희는 재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재고를 보시면은 스마트폰의 수요량과 판매량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텍톡에서 계속 연초부터 계속 재고 이야기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스마트폰의 채널 재고가 눈부시게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몇몇 재고들은 정상 재고를 넘어서 재고 부족 사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판매는 10% 빠지고 그 다음에 출하는 20% 빠지고 그래서 재고를 이렇게 줄여가듯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고 축소를 계속 보게 되면 뭐 이런 일일이 뭐 보는 것보다도 고객사가 갖고 있는 부품 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D램 재고, 아니면 뭐 MLCC 재고, 아니면 오포나 비보가 가지고 있는 부품 재고, 이런 재고들이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정상화될 것 같아요. 요즘 LCD 패널 가격 오르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LCD 패널 가격이 왜 오를까요? TV를 아무도 안 사는데. TV 역성장이거든요.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중간에 채널 재고가 줄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채널 재고를 줄이고 너무 모두가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TV가 안 팔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더를 늘리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이게 예고편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하반기 때는 반도체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고를 어마하게 좀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마중물만이라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감산했어? 그러면 3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좀 온화해지는 걸까? 이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감이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불안감이거든요. 이 불안감이 재고의 일시적인 리스타킹까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리스타킹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서막일지는, 대사이클의 서막일지는 3분기 이후에 세트 수요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공급 이슈 때문에 2019년을 바닥으로 해서 수요가 1년 내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프리미엄을 선반영, 다음 사이클을 미리 앞당겨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요게 다 공급 조절 때문에 간 이유고, 이때 재고를 계속 밀어내면서 9월 달에 결국 마지막 재고를 떨고 9월 달에 정상 재고가 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재고 정상화 전후에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가 수익률이. 이거랑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의 올해 주가도 보게 되면 공급 이슈로 예전보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선반영되는 정도는 당연히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다운턴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근데 이 공급 이슈로 가게 되는 것이 재고 정상화를 틀을 지나고 나면은 수요 이슈로 전환하게 되는데, 요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D램과 AP 딱 두 개만 제외하면 2분기가 바닥이에요. 2분기가 재고가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게 되는 순간이라서 3분기 때부터는 부품 업체들의 매출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이 리스타킹 수요가 우리가 지금 IT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을 이때로 잡은 이유다라고 보여집니다. D램은 그렇진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D램은 2분기 때 재고가 정상화되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 D램의 그 재고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쪽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턴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지금 댓글창에 아주 쏙쏙 잘 들린다라는 댓글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느라 이렇게 댓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질문도 참 많았는데 이게 다 다른 분들인데 이게 하나의 밈인지 부장님, 우리 소부장님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부장님.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업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종목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장 분위기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저희도 주가 차트 보고 있는데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핫한 주식들을 단기적으로 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대세 상승장, 테크 섹터의 대세 상승장이 언제부터일까를 찍는 것이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목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HPSP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특히 HPSP는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재상장 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의 이 시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조정장 이후에 저희의 그 스토리, 비메모리에서 메모리로 확장되는 이 스토리는 여전히 이제 작동 중이기 때문에 업황과 상관없이 이 업체의 매출은 개선될 수 있다. 올해보다 내년을 더 꿈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비 업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세 번째 강의까지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